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아시아 핵기획 그룹 창설을 제안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한일 갈등으로 중단된 미한일 3국 공조체제 구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시아 핵기획 그룹을 창설해 호주와 일본,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 말콤 리프킨드 전 영국 외무상, 이보달더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회장 겸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 대사가 최근 미국의 유력 외교 안보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의 공동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동맹의 핵무장과 차기 확산 위협 예방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 때문에 수년간 중단된 일본, 한국과의 3자 공조체제의 구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창설해 호주, 일본,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미국, 호주, 일본, 인도로 구성된 영내 4자 안보대화, 쿼드에 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전직 고위관리들은 이어 아시아 내 미국의 확장 핵 억제력의 약화를 지적하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대한 동맹들의 셈법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폭 경험이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중국의 도발과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라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아직 공개적으로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가 허용되고 충분한 기술을 보유한 만큼 결정만 한다면 빠르게 핵무장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역시 북한이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수백 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한국 현실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 냉전 이후 철폐한 단거리, 저위력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전직 고위관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동맹 재구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핵심 동맹과 호주, 일본, 한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이론 기조를 재확인한 건 매우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은 많은 국정 과제들 중에서도 미국의 억제력과 방어 역량의 전반적 개선과 아시아, 유럽 동맹에 대한 미국의 핵 전략 수립 과정 참여 확대 등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사람은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의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하고 지난 11일 공개한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 제안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58개 나라가 자의적 구금에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자의적 구금을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일부 국가들의 시도를 규탄했는데 미국 정부는 이런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일본, 캐나다 등 58개 국가 외교부는 15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 실태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국가 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간 외교에서 거래 방안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의적 체포, 구금, 선고 등은 각국의 우호적 협력과 국제여행, 무역, 상업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가혹한 상황에 처한 구금과 변호인 접근 거부, 고문 그리고 다른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하고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any countries who are endorsing and promoting the declaration do so
because they recognized that their own citizens could be subjected to this type of treatment, and too many already are.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자의적 구금은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자의적 구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언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역사가 자기 이익만을 위한 법의 정치적 도구로서의 이용이 아닌 인권과 법의 편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some countries still do it, and we as a global community have to stand against it. It's time to send a clear message to every government that arbitrarily detains foreign nationals and tries to use them as leverage. This will not be toler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번 선언은 캐나다가 주도했는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의한 자의적 구금 실태에 대한 우려가 이번 선언의 계기가 됐다고 캐나다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의 자의적 구금에 의한 미국인 피해로는 지난 2016년 1월 구금됐다가 1년 5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지난 2012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2년 동안 구금된 선교사 케네스 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언론들은 캐나다의 이번 선언 발표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사의 재무 책임자이자 창립자의 딸인 멍한저우가 미국의 이란 제재 사항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억류된 직후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과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가 중국에서 붙잡혀 감금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시 측의 대북 소장 전달을 위해 미국 우체국을 통한 소장 발송을 허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비외교적 목적의 배송 서비스를 중단해 베시가 송달한 소장이 반송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시 측이 미국 우체국 USPS를 통해 직접 소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12일 법원 사무처에 베시 측 변호인이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송달하는 것을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법원은 소장 송달을 법원 사무처가 맡도록 하고 있지만 베시 측은 현재 법원 사무처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우체국을 통해서만 북한에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며 법원에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이번 명령문에서 법원 사무처가 베시 측이 우체국으로 향하기 전 소장이 담긴 우편물을 사전 검토한 뒤 밀봉을 하도록 했으며 변호인 또한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접수증을 법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선교사로 북한 관광 가이드를 하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었던 케네스 베시는 지난 2018년 D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억류 당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곳에 735일, 2년하고 5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고요. 교화소 생활과 병원 생활들 오가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돌아와서 회복하는 여정들을 좀 겪으면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사실은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은 70년 동안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었고요. 케네스 베시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8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사무처는 민간 운송업체 페덱스를 통해 평양 외무성으로 보낸 베시의 소장이 반송돼 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통상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북한에 사무소가 있는 국제 배송 서비스 업체인 DHL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전달돼 왔지만 DHL 북한 사무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비외교 목적의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패할 경우 소송은 취소되는데 베시 측은 소장 전달 시한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은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의 원천 기술을 해킹을 통해서 탈취하려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국정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평균적인 일일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 정권이 미국의 국제제약사인 파이저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관련 해킹도 시도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한국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 문건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백신 업체에 대한 북한의 해킹은 탈취 시도로 돼 있는 반면 파이저에 대해선 탈취로 표현돼 있어 북한이 파이저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당국이 지방자치단체 행정망에 침투하고 첨단 기술과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기업들을 협박해 자금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한 정황도 포착했으며 한국 내 주요 인사 100여 명에게 해킹 메일을 유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한국 동해 인근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현재 귀순 의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16일 오전 4시 20분쯤 강원도 고성 민통선 해안가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남성 한 명의 움직임을 폐쇄회로 TV로 식별해 7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해당 인원의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을 관계당국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선원 2명을 한국 정부가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 북송 선원들도 한국 국민이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 인권 탄압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병과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등 한국의 민간 단체들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최근 임명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2019년 탈북선원 2명의 강제 북송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발언한 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국제규약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며 설령 범죄가 있다고 해도 한국 법정에서 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되면 고문과 처형이 불보듯 뻔한 망명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한 건 국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